전국의 모든 예비 공직자, 공시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9급 공무원 영어를 강의하는 이열입니다. 자, 인혁처가 이제 영어 시험을 어떻게 또 개편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 공부를 쭉 해오시던 분들 또는 내가 공시를 좀 도전을 해볼까 하셨던 분들 중에 영어 때문에 좀 고민이 됐던 분들은 영어가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혼란을 잠재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에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별도로 또 진행할 거예요. 이 강의는 인혁처가 발표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고 앞으로 공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정보만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소 불편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25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죠. 9급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항입니다. 자, 미리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7급 같은 경우엔 영어가 없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공인시험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9급은 9급 영어를 없애고 공인시험으로 대체하자라는 흐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공인시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어 시험 개편이 진행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는 영어를 폐지하고 토익 같은 또는 GTELF 같은 그 공인 시험으로 영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더 우세했습니다. 시험 폐지. 공인 시험 대체. 자, 공인 시험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공무원 영어의 그 시험 출제 경향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후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후졌었어요. 그래서 사회 각지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시생들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공시생들은 착해요. 시키면 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 전공자들이 이거 공무원 영어 시험이 맞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앞선 강의들의 해설 강의, 앞선 시험들의 해설 강의에서 그리고 이 시험의 기조 변화에 대한 안내 영상에서 제가 논문들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9급 영어의 문제가 뭐다라는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출제하는 분들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는 내가 영어 전공자로서, 교수로서, 학자로서 좀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영어 너무 후졌으니까 폐지하고 공인영어로 가자. 공인시험으로 가자. 여기에는 어떤 인혁처의 의지가 있었겠죠. 인혁처에 어떤 의지가 있냐면 정말 실력이 있고 그리고 그 유능한 공시생들을 선발하겠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무능해서 문제를 그렇게 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 출제 기관인 주체인 인혁처가 이런 방향으로 출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시생들은 옛날 그 꼰대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래도 네가 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이 정도는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뭐 사전을 뜯어서 씹어 먹었고 우리 때는 뭐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졌고 뭐 이런 류의 약간 꼰대적 마인드로 징벌적 출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문법책 두꺼운 거를 다 보고 오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게 하겠다. 단어를 뭐 몇만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징벌적 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최 기관이 그거를 원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시험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시 영어는 후졌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 번 그 변화의 시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직자들이 이게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공무원을 뽑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못 붙습니다. 열심히는 하죠. 근데 공무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영어가 실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게 무용한 거 아니냐. 공인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좀 높이자. 공인시험으로 보면 차라리 실력이라도 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징벌적 출제 요 기조를 포기합니다. 징벌적 출제 기조를 포기해요. 그래서 2010년도 전후로 이 공무원 시험에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어렵다라는 거는 이 징벌적인 요소예요. 암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공인시험보다 아무리 해도 공인시험보다 좋겠니? 그러니까 공인시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7급을 공인시험으로 바꿔갖고 7급을 뽑아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토익이라는 시험은 공시영어보다 더 암기판입니다. 더 많이 외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출제 기관이 외국이잖아. 출제 기관이 외국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집요함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풀 수 없겠지라고 내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꼼수를 찾아냅니다.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응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또 기적의 꼼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주 단기 완성, 3주 단기 완성 요런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영어 점수는 충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인시험으로 가봤더니 이거 아니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요. 예시 문제 엄청 좋습니다. 문제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인혁처가 돈을 많이 썼어요. 안 쓴 것 같죠? 아니요. 정말 많이 썼어요. 이 정도로 돈을 많이 쓰면서 징벌적 출제에서 우수한 인재 선발로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인혁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아마도 이 시험과 관련돼 있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애국자이면서 그리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분들이 이렇게 가면 자기들이 편합니다. 본인들이 편해요. 일로 가면 그냥 공인시험 해갖고 토익 750 넘기는 사람만 700점 넘기는 사람만 응시 자격을 주자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들이 편합니다. 근데 굳이 힘들게 프레젠테이션 해서 예산 따서 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거를 저 위에다가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을 뽑아가지고 이 시험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실무에 있는 분들이 애국자이며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고 밖에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해? 인혁처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누가 시킬까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걸 겁니다. 누가 이걸 시켜요? 누가 이걸 이렇게까지 본인들 힘들 일을 할 일이 없어.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징벌적으로 출제해서 아무 의미 없는 시험들 볼 필요 없다. 정말로 공인시험으로도 잡아낼 수 없는 우수한 인재를 이제 우리는 진짜로 뽑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영어 시험 자체로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영어 시험 자체로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들도요 점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은 신뢰도가 몇 %짜리 시험이다. 어떤 시험은 신뢰도가 뭐 굉장히 낮고 막 이런 그 시험을 평가하는 또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한 이 출제기조 전환은 굉장히 영어 능력 평가로서 그 뭐랄까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토익이라는 시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토익이라는 시험보다 훨씬 더 영어 실력 자체를 평가하는 변별력이 높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인혁처가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결과가 이건 솔직히 영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는 진짜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 발표를 되게 서둘러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업적입니다. 굉장한 업적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건 빨리 발표하고 싶었나 봐. 이렇게 빨리 발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굉장히 뭐랄까 본인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이 정도면 우리 진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박수. 네, 뭐 나 따위가 칭찬을 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인혁처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훌륭한 일을 했다. 자,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자, 일단 진행은 총평 및 학습 방향, 문제 해설 마무리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문제별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총평은 지금까지 한 거고요. 이제 문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뭐 아유 이뻐라. 야 이거 진짜 힘들게 만들었네. 야, 잘 만들었어. 어휘 문제가 나왔고요. 어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실용영어가 많이 강화가 됐죠. 그 다음에 신유형, 대입학, 그 다음에 간접쓰기 및 추론. 야, 어떤 시험도 이 전체를 이 정도로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시험이에요. 아주 좋아. 네,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 평가가 좀 이렇게 대놓고 평가가 좀 쉽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도 더 좋은 시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 영역을 골고루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이런 시험은 없었습니다. 자, 인혁처가 이렇게 돈을 썼거든요. 이거 진짜 돈 많이 쓴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는 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대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인혁처가 좀 빨리 발표했다고. 저 그건 조금 유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을 분석하고 25년도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미 원고를 다 탈고해서 책이 다음 주쯤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미 요 내용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갈 거야 라는 게 교재에 다 들어있거든. 근데 진짜 속상하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한 2달이나 3달 있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얘기 없었을 때 제 교재에 나오면 사람들이 제 교재를 보고 와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얘 또 오버한다 이랬을까요? 얘 또 오버한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교재가 이제 다 찍어서 나왔겠죠. 근데 3개월 뒤에 만약에 발표를 딱 했다 그러면 와 이번에도 2열만 맞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3개월 뒤에 발표해줬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진짜 좀 속상해. 그러나 공시생들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덜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 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지금 발표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나는 좀 많이 속상한데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왜? 지금부터 아마 바쁠 거야. 이거 적용해갖고 책 쓰려면. 전 이미 다 써서 원고를 넘겼고 책이 이제 나왔나? 책이 지금 나왔거든요. 아휴, 속상하다. 근데 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이 다 책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풀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기존의 공시 영어면 여기 해석을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단어를 하나 찾아서 어떤 단어의 동의어를 저기다 넣어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이제 large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답은 ample이거든요. 근데 large하고 ample을 동의어로 잡나요? large하고 ample을 동의어로 잡아요? 잡아도 문제고 안 잡아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large하고 ample을 동의어로 잡으려면 large의 동의어는 50개 정도 될걸요? 됐어요? large하고 ample을 동의어로 잡으려면 다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동의어로 풀려면 여러분의 동의어 학습량이 미친놈처럼 늘어납니다. 게다가 large 정도 수준의 어휘의 동의어가 그 정도가 되면 너네가 단어를 100개만 외워도 그냥 단순 비교로 하면 5,000개의 동의어를 외워야 된다는 건데 인혁차가 그걸 바랐을까요? 아직도 그렇게 징벌적으로 벌 받는 식으로 공부하세요? 아니, 공무원 되는 게 죄야? 공무원 되는 건 자랑스럽고 멋진 일이야 라는 거를 인혁차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혁차는 야, 이제 공무원 되는 게 죄냐? 왜?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게 죄야? 아니죠. 공무원이 된다는 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굉장히 자부심 가져라 이 말입니다. 무슨 벌 받아요? 왜 한 단어에 50개씩 동의어를 외워야 되는데?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석. 문장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자, 이 뮤럴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됐죠? 물론 뮤럴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고프로라는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혹시 고프로 가지고 계신 분? 없으면 좀 힘든 단어야. 고프로 있으면 저거 다 아는데. 고프로에는 자동으로 저 뮤럴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가서 고프로부터 사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좌우지간에 그냥 뭐 일상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길 봐. to play the piano면 피아노를 치는 거고 to exhibit a large mural이면 큰 large한 뮤럴을 exhibit 하기 위해서래. 근데 이 뮤지엄이 하는 거니까 얘는 전시하다일 거고 쓰지마 한국말 쓰지마 전시하다일 거고 그럼 얘는 뭘 전시하겠니? 작품이겠죠. 그냥 작품이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요 정도만 추론할 수 있어도 돼요. 큰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니까 여기에는 넉넉한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넉넉한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넉넉한을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밑에 어휘가 다소 조금 어렵죠.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자, 이 단어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원어민은 정말 많이 쓰는 단어다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원어민이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알겠죠? 지금은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원어민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보통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면 단어장이라기보다는
단어장으로 암기해서 요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런 단어들을 잘 보시려면 독해하면서 독해 지문에 있는 단어를 많이 보셔야지 돼요. 독해 지문 안에서 어휘를 외우는, 독해를 읽으면서 어휘를 습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왜냐면 다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뜻을 모르겠는 거는 단어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독해에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지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웠니? 라는 징벌적인 거에서 글을 촘촘하게 읽어봤니? 라는 진짜 실력을 평가하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지? 예. 아직 못 푸셔도 괜찮습니다. 저건 제 교재는 다 다루는 단어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래. 아유. 아니, 심지어 우리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인혁처에서 이열 교수님 교재를 모니터하는 것 같다. 교재에 있는 대로 나온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까지 해주면 감사한데. 왜냐면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시험이니까 공시 영어를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어 실력을 높인다고 생각해라. 그래야 속 편하다. 이렇게 늘 말해 왔거든요. 그리고 공시 영어 문제집 막 500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하나 시험에 나오면 내가 적중했다 이러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단어를 몰랐어도 문맥 안에서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늘 그렇게 말했는데 시험 자체가 그래요. 뭘 하나 콕 집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영어 능력이 올라가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자, 요 밑에 있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됐죠? 네. 여기를 해석을 해서 단어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다음에 요게 또 특이점인데요. 3번 문제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냐면 자, 문제가 2번이랑 3번이랑 문제가 발문이라고 하죠. 발문이 같습니다. 됐어요? 문제를 주는 방식이 같아요. 근데 얘는 어휘를 묻는 문제고 얘는 어법을 묻는 문제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전에 옛날 공시 영어에서 문법과 어휘라고 구분하던 그 장벽이 다소 허물어졌습니다. 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애들한테는요. 문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문법이라고 하면 투부정사냐 ing냐 막 요런 것만 문법이라고 인식하는데 미국 애들은요. 문법이라고 하면 그냥 이 화용이라고 하죠. 말이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다 문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스펠링도 문법이고요. 콜로케이션이 뭐냐면 이 단어 뒤에는 어울리는 단어가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문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세련됐어. 여러분 공무원 된 거요. 공무원이 되고 나서요. 진짜 더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이게 웬만한 수능 영어 푸는 애들보다 이거 진짜로 고급져요. 문제 고급이야 이거. 알았어. 나만 혼자 너무 신났지. 나만 너무 신나긴 했어. 근데 이거 진짜 고급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석을 해서 요 문법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됐죠? 해석을 해서 요 문법을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에 사용된 문법성은 이제 seem이라는 동사의 활용법을 물어보는 건데요. seem이라는 동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요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 행복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너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처럼 보여.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복합술어라는 겁니다. 서술어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 미국 애들한테는 너무 편안한 형태겠죠. 우리도 한국말로 쓸 때는 복합술어를 너무 편안하게 쓰니까요. 다만
이걸 외국어로 복합술어를 구성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봐봐.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할 때 요 앞에 있는 말이랑 요 뒤에 있는 말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좀 특이한 거예요. 심이라는 애는. 뭐냐면 자, 이게 판단인데요. 됐죠? 얘는 이제 판단의 대상이 되겠죠. 판단의 내용. 그래서 나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한다. 요 크게 보면 틀이 이래. 이렇다라고 판단해. 이렇다고 판단해요. 그쵸? 여기에는 두 가지 서술어가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이 시제와 태를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건 현재의 판단이에요. 근데 판단되고 있는 내용은 얘가 현재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죠. 그쵸? 판단의 내용이 판단의 시점도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는데 얘는 현재형을 썼으니까 현재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판단의 내용은 과거의 것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동사 모양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물론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를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러분이 공식을 최소 한 7, 80개 정도 외우고 나서 나옵니다. 수많은 공식들과 예외들을 외우고 나서 심이라는 동사의 아주 예외적 표현으로 암기 순위가 높지 않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걸 낸 건요. 어디 이거 죽어봐라 이러면서 구석에서 문법을 찾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용례로는 용례 사용되는 예시의 순서 그 우선순위는 겁나 높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저는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강의하니까 제 강의에서는 굉장히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강의에서는 엄청 앞에 나와.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뒤에 나올 겁니다. 그죠? 아니 뭐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고 있어서 어머 우리 선생님이 말한 공식이가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징벌적으로 많은 문법과 공식을 외워야만 풀 수 있는 이상한 문법을 낸 게 아니라 실제 원어민들이 문장을 만들어낼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암기 줄여. 사실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평가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어법도요, 크게 3개밖에 출제 안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죠. 어법이 출제되는 거는 접속사 문제, 주어 문제, 동사 문제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접주동 문제, 접주동 문제. 됐죠? 접주동 요 3개밖에 안 나와. 접주동밖에 못 낸다고. 그리고 접속사 선택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런 거는 거의 제 강의가 이제 강의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야.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공부의 방향성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저 수강생이 제법 많아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고마워. 안녕? 자,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제 강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 강의 안 들어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이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저는 수강생이 많답니다. 알았죠? 근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제 강의가 24년도에서 그러니까 올해 25년 대비 강의에서 좀 강의를 많이 추가를 했어요. 안 그래도 커리가 짧은데 너무 짧으니까 조금 커리를 늘렸습니다. 그래도 짧아요. 원래는 이실직고라는 거 한 권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실직고 하나만 가지고도 일타가 됐고 대표가 됐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강의들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알 거야. 이실직고 1강이 뭐야? 형용사절이에요. 1강이 형용사절이야. 이것만 배우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1강에 요거부터 가르쳤을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뭐 저런 거는 너무 그래서 그냥 그렇다 이런 거고요. 얘는 답이 2번인데 이게 왜 2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emerge라는 단어가 좀 상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제가 여러 사이트들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중에 하는 이야기나 단어 암기 꿀팁이나 이런 것들이 쇼츠나 아니면 릴스 같은 걸로 만들어져서 여기저기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여기저기에 그 게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조카들이 유튜브에서 이열이라고 쳐봤나 봐. 그러니까 내가 나왔나 봐. 근데 온 가족이 있는 데서 걔들은 뉴욕 사는데 이게 TV로 유튜브를 보면서 이열 보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네가 방에서 몰래 치킨을 시켜 먹는데 그지? 문 앞에 두고 문자 주세요 이래갖고 싹 갖고 들어와서 이제 몰래 먹고 있는데 냄새가 날 거 아니야. 냄새가 나니까 옆방에 있던 동생이 이게 뭐지? 이뭐지? 이러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멀지 나타나죠. 이멀지 했더니 그래서 이멀지 나타나다 그랬더니 우리 조카들이 걔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애들입니다. 삼촌을 굉장히 존경스러운 걸로 봤을까요? 아니면 삼촌을 하하하 이러면서 웃었을까요? 아이 자식들이 웃었을 것 같아. 조카들이 점점 삼촌을 볼 때 이 존경의 눈빛이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느낌이 들어. 나도 좀 격조 높은 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머지 왜 수동 안 되는지는 많이 얘기하니까 쇼츠라도 봐. 알았지? 쇼츠만 봐도 맞추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거 봐봐. being shared. 네. 제 동사 특강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being shared. 그냥 이것만 보면 틀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니네가 어색하다고 틀린 게 아니야. 니네는 대부분 다 어색하잖아, 영어인데. 깍둑깍둑 썰어. 그럼 여기 쉐어죠. 밑에는 원형을 쓰시고 위에는 사용된 형태 pp라고 할게요. 얘는 be죠. ing라고 할게요. 얘는 be죠, 원형이.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맨 앞에는 시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동사는 오른쪽 아래 쉐어입니다. 나머지는 BPP, BING 현재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으면 현재, BING 진행, BPP 수동, 현재, 진행, 수동이네요. 됐어? 그럼 쉐어 하는 거야, 쉐어 되는 거야? 수동이니까 쉐어 되는 거죠. 진행이니까 지금 공유되고 있는 중이다. 됐죠? 자동차들이니까 공유하고 있을까 되고 있을까? 공유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됐니? 예. 그렇다. 그렇다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 건 전부 다 한 3강에서 5강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알았죠? 풀커리만 해도 20강밖에 안 되니까 5강이면 다 들어 있어. 알았지? 자, 6번부터 이제 보니까 네, 요런 거. 작년부터 그 제 모의고사에는 요런 문제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시험에 나오기도 전에. 왜냐면 결국은 인혁처가 영어를 폐지 안 했다는 거는 영어 시험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겠다라는 거고 이 정도로 돈을 쓸 줄은 몰랐는데 어쨌건 인혁처가 투자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만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결국은 그럼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네. 영어 선생님들이 보면 보여야지. 그래서 이게 영어 점수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될 거다. 하긴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 고인물들은 이 판이 변하지 않으면 잘합니다.
근데 판이 변하면 옛날 타령하고 그 다음에 뭐 이래놓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타령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대응을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영어 선생님입니다, 사실. 9급 공무원 영어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양심이 찔려요.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은 대기업들과 그냥 영어를 강의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토익을 강의했고, 그리고 편입 영어를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공시 영어는 2개 사이트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영어를 강의하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들이랑만 대기업의 선택 2열이에요. 자,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굉장히 넓은 틀에서 영어 교육 자체의 트렌드, 영어 다양한 시험들에서 이 추구하는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급 공시 영어에 아마도 저만큼 탁월하게 센스 있게 이해하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원래 보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난 인혁차가 발표할 때마다 좀 얄밉다니까. 아, 좀 조용히 좀 있지. 나는 저렇게 할 걸 다 알았는데 내 책엔 다 들어있는데. 아, 조용히 좀 있지. 왜 굳이 말을 해? 이렇게. 좌우지간에.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문제를 풀지 않고 특징을 볼게요. 자, 특징 뭐예요? 글자 수가 많아요. 봐봐. 글자 수가 많잖아. 글자 수가. 됐어요? 글자 수가 많습니다. 즉 뭐라 해야 될까? 이거 그냥 말로 하면 마테리얼이 늘었다 이래야 되는데 읽을 거리가 늘었어요. 어휘 저렴한 거 보소. 씹을 거리 좀 내와봐. 뭐 이런 거 하잖아. 읽을 거리가 늘었습니다. 읽어야 되는 양이 늘었어요. 됐죠? 근데 소위 실무 영어다라고 하면 실무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니네 좋아하는 그게 안 통한다? 뭔 줄 알아? 직독직해라는 게 안 통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입니다. 관심입니다. 어디에요? 렌팅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를요? 뭐예요? 너의 미팅룸. 직독직해가 필요 없어. 직독직해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보세요. 명심하세요. 직독직해를 해야 되는 문장들은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깁니다. 그 긴 문장도 당연히 나와요. 뒤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직독직해를 연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짧은 문장을 못 읽습니다. 왜요? 직독직해는 일단 생각 안 하고 앞에서부터 그냥 쳐서 넘어가는 그런 해석이죠. 대충 읽다가 중요해 보이는 단어 하나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또 한참 가다가 밑에 줄에 뭐 있으면 또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비실용적이면서 어려운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방식입니다. 롱스토리 숏 하지 마세요. 직독직해를 하지 마세요. 알았죠? 직독직해 같은 거 연습하다가 여러분들 영어가 다 고장나고 한국말도 고장나서 국어도 못하는 거예요. 알았니? 직독직해 하지 마. 직독직해는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영어 못하는 니들 앞에서 나 영어 이렇게 잘한다 라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알았어? 선생님의 그냥 쇼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직독직해 하지 마세요. 직독직해 해서 여러분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100회 무익합니다. 근데 저도 직독직해 해요. 뭐야 선생님 하지 말라더니 너는 하고 내로남불 쩔어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직독직해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직독직해가 편해요. 왜? 영어를 잘해서요.
직독직해를 해서 영어를 잘한 게 아니야. 영어를 잘해서 직독직해를 하는 거야. 그 차이를 잘 봐라. 알았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진짜 슈퍼 금수저가 있어갖고 돈을 막 물처럼 쓴다고 해봐요. 막 돈을 뿌리고 다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와, 쟤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을 저렇게 쓸까? 세상 참 불공평하다. 요 정도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합리적인 겁니다. 똑똑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와, 저렇게 돈을 펑펑 쓰면 부자가 되나 봐.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욕할게. 미친놈이야? 어떻게 돈을 펑펑 쓰면 부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직독직해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못된 방식입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하게 돼요. 알았지?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직독직해는 가장 무책임한 방법입니다. 니네 영어 실력 성장에 1도 도움 안 돼. 그리고 직독직해를 하다가 맨날 느끼는 게 뭔지 알아? 맨날 그놈의 예외. 맨날 그놈의 뭐 잘 봐라. 알았지? 잘 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들이 불리할 때는 직독직해를 또 안 해. 이런 문장 직독직해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직독직해 하고 언제는 안 할 건데 그 기준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편한 대로라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 잘하는 사람이 지 편한 대로 하는 게 직독직해라고. 그림이 붙었지만 어쨌건 해석 문제고요. 단문의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직독직해가 아닌 추론적 해석, 요걸 할 수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뭐 답은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전형적인 기존의 방식과 같은 생활 영어가 출제가 됐는데요. 네. 자, 근데 생활 영어의 내용이 조금 실용적이 됐습니다. 뭐 요거 How do I use that service?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 how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는 사용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정도인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더 구체적인 거 물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문제를 뭐 다운로드 받아서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내줬는데요. 앞으로 변별력을 낸다면 그 대화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뽑아낼 수 있냐. 그건 뭐야? 니네가 무슨 실무 영어 어휘를 뭐 2,000개를 추가로 더 외우면 될까? 아니, 누누이 많아요. 시험에 판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판으로 자꾸 해석하고 있냐. 구한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신식 문물이 들어와요. 신식 문물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아이폰 사면 iOS가 들어있고 갤럭시 사면 그게 들어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됐어? 근데 당시 구한말 조선의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는 성리학이었습니다. 유교였죠. 그런데 이 서양에서 들어온 문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과학기술이었단 말이야. 과학기술, 과학철학이었다. 그러면 야, 판이 바뀌었으면 뭐 해야 돼? OS를 갈아 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한말에 뭐 했죠? 문물을 성리학 베이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딱 하나입니다. 뭐요? 기존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갖춰 놓았던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은 거야. 알았어?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니네가 죽어나는 걸 알면서도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든 1년이라도 더 뽕을 뽑아먹겠다 이러는 건데 그러고 싶어? 실무 어휘 몇 개 암기, 뭐
무슨 생활 영어, 뭐 실용 영어, 완벽 수록 이딴 거는 암기 많은 양의 문제풀이 이걸로 해결하겠다는 거는 OS 안 바꾸고 성리학으로 알았어? 성리학으로 봐서 괜찮은 문물, 성리학적으로 타당한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말자. 그러다가 나라 뺏기고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니야? OS를 갈아야 되는 시점에서 OS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는 게 널 위한 건지 아닌지 잘 보라고. 알았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하기 힘든 시험이 됐어요. 게다가 딴 과목들이 쉬워? 딴 과목들이 엄청 어렵죠? 그러면 영어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영어 공부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영어 공부 시간을 참 많이도 하고 싶어 해. 뭘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싶니? 영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할 게 아니야. 그냥 정말 영어 실력만 늘리면 돼. 마찬가지예요. 읽을 거리가 쩔잖아. 야, 이게 요거 인터넷 창 그려놓고 이거 주소 하나 써놓으면 이게 실용 영어냐? 읽으라는 건데? 해석이 안 되면 다 쓸모없는 거야. 해석이 안 되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무리뉴네, 뭐, 무슨 히딩크네, 무슨 뭐, 또 누구야, 저거, 뭐, 퍼거슨 감독이네, 데리고 와도, 만약에 선수들이 개판이면 무슨 전략으로 축구를 하겠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수들은 훌륭한데, 사령탑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알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결국 영어 시험은 여기 있는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글, 2줄짜리, 3줄짜리, 4줄짜리 그런 각각의 글들을 정말 부담 없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요. 내가 근데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내 수업 듣는 애들은 아, 맞다. 아, 선생님 그게 맞네요 하는데, 아닌 애들은 아니 니는 뭐가 다른데 뭐 해석이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석이 뭔지 모르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야. 해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너는 별 수 있냐? 다 그렇지? 에휴, 꼭 저런 애들이 좀 뭐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더라. 야, 대안이 없으면 비판을 안 하지.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입니다. 뭐 잘난 실용적인 부분이 강화됐어요. 아유, 진짜 열받아 죽겠네. 좌우지간의 해석 문제입니다. 네, 어휘 문제가 그래서 하나 추가됐죠. 어휘가 총 3문제예요. 요 어휘 때문에. 됐죠? 네, fair와 가장 가까운 것을. 네. 이런 단어도 단어장에 가면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만 글로 읽으면 지문에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impartial. 그림. 그림이 출제됐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림이 출제됐다는 건 이제 뭐도 나올 수 있냐면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도. 그래서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그림에서 파악하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서류 그림에서 어디에다가 뭘 쓰세요. 서류 작성하는 법. 그 다음에 또 어떤 전기 장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해놓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남자가 할 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저씨가 낚시하는 그림, 그죠? 솔직히 그림 안 넣어도 되잖아. 왜 넣었을까? 우린 이제 그림 베이스 문제를 낼 거야 라는 포석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요. 인혁처 같은 데서 이 그림이요, 그냥 그림판으로 그렸게요, 아니면 전문 인력한테 외주 줘서 그렸게요. 외주 줘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하나만 해도 비싸요. 알았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넣었다? 뭐예요?
이제 우린 그림 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결국 그림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다 예상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될까? 장난치냐? 장난쳐?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있으면 돼요. 물론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 제 책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연습하게 다 줘. 알았죠? 그치만 제 교재에 다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는 이미 교재 집필이 끝났거든. 진짜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다 썼어요. 더 쓸 게 없어. 다 썼어. 그래서 내 교재에 어차피 이게 다 들어있거든. 인혁처에서 발표 안 해줬으면 또 내가 그림 넣었다고 야 너는 공시판을 모르고 맨날 악플이 달려. 내가 뭐만 하면 맨날 악플이 달려. 근데 그 다음 해에 시험이 나오면 걔네가 없어집니다. 왜요? 제가 나온다고 한 대로 나오거든요. 좌우지간 이것도 봐. 다 읽는 거야. 다 읽는 거. 그냥 읽는 거야. 독해 문제인데 이렇게 좀 예쁘게 단장을 한 겁니다. 어휴, 야, 읽을 거리 좀 보세요. 읽을 거리가 좀 많아 지금. 왕. 많은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느냐다. 알았어요? 많은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느냐. 여기서 무슨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죠? 여기도 뭐가 있죠? 그러니까 답이 뭐죠?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 낼 거였으면 토익 보라고 했을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해서 못 풀게 만드니까 토익으로 안 가고 돈 써서 문제 바꾼 거라고. 알았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통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전통적인 문제. 전통적인 문제에서 이제 누가 살아남았냐라고 보면 주제, 대입화학이 살아남았습니다. 대입화학이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일치 문제. 일치 문제. 얘도 약간 그래 좀 실용성을 강조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일치 문제 살아남았고요. 뭐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여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파악이라고 합니다. 파악. 정보 파악, 정보라고 해도 되고 세부 내용 파악이라고 해도 돼. 대의 파악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있어. 알았지? 파악 문제가 엄청 많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읽으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야. 교수님 추론 문제를 많이 강화한다 그랬는데요. 추론이 결국은 읽으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추론이 읽으란 얘기예요. 와, 또 요지야. 야, 이거 봐. 이것도 신유형 같아 보이지? 아니야. 왕. 네, 풀 수 있겠죠. 흐름상 어색한 문제. 요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면 틀릴 겁니다. 왜 그러게 해요? 해석을 못하니까 그렇지. 해석을 못하니까 그렇지. 여길 정확하게 해석해서 반박이 아니라 리액션이다. 요거까지 잡아야 돼. 그러려면 문장의 해석의 선명도가 겁나 높아야 됩니다. 엄청 해상도 높게 해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약간 럭키비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왠 줄 알아? 이게 이렇게 발표를 해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방향성을 틀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요? 원래 움직이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차를 움직이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정도의 동력이 없어요. 왜? 일로 가도 어차피 자기들은 관성에 의해서 편안하게 돼. 그리고 공포 마케팅 조금 하면 구한말 성리학자들처럼 공포 마케팅 좀 하고 머리 자르면 목도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척화비 세우고 이러면 어느 정도 또 기득권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굳이 개선하지 않아도 또 아름아름 이렇게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됐죠? 그리고 수험생들도 대부분 안 바뀌어요. 너무 착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뭐 제 수업 듣는 분들이요. 아니 뭐 절대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면 내 수업을 듣겠냐? 절대 다수면 당연히 절대 다수가 듣는 수업을 듣겠지. 근데 뭔가 특이하다. 내 스타일이다 하니까 들었을 거 아니야.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정도의 이상한 분들이라면 이번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앞으로의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왜요? 내가 이상한 놈이 아니라 나만 영어 실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그래. 해석이 중요하다. 문법 암기하지 말고 영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9급 공무원에 왜 있겠냐? 그죠? 수험생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일 듣기 싫은 거 아니야? 공부를 해서 실력을 높여라. 아, 싫어요, 교수님. 대충 외워가지고 빨리 점수 올릴 수 있는 기적의 공식만 알려주세요. 근데 해보면 알아. 그놈의 기적의 공식이라는 게 공부 기간을 연장하는데 특효약이에요. 진짜 오래오래 할 수 있어. 알았어? 제발. 제발. 딴 사람은 필요 없어. 내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합격해버리면 돼. 알았지? 문장 넣기인데요. 문장 넣기는 결국은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 아니라 얘가 요거. Activism is uncomfortable, sometimes messy and almost always strenuous라는 요 문장이 무슨 뜻이냐 해석이 돼야 그게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한테서 답이 갈리는 애야. 알았지? 해석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순서 문제 이거 뭐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요게 두 문장이나 나왔어요. 요것도 지금 세 문장이나 떴네요. 이것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이나 떴어요. 이러면 조금 쉽습니다. 근데 최근 기출들 보시면 A 한 문장, B 한 문장, C 한 문장. 이거 좀 쉬운 문제로 준 거예요. 기출보다 쉽습니다. 알았죠? 최근 기출의 경향은 해석할 줄 알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뭐 여기 뭐가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뭐가 있종 이래갖고 공식으로 푸는 사람들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대신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줘서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희생으로 제 수업을 듣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거니까 땡큐. Keep going. 계속 그렇게 해. 19번입니다. 빈칸 문제인데요. 여전히 빈칸 문제는 뭐 기존에 출제되던 방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냥 제가 높아심에 하는 얘기는 얘나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단초 됐어요? 어떤 그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빈칸 문제를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인혁처가 살짝 운을 띄었다 정도로만 봐주십시오. 이 문제를 맞췄다 훌륭해요. 알았죠? 근데 인혁처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다라는 단초를 심었다 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문제 해설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공무원 영어는 2열 영어, 오직 2열 영어만 대비해 왔습니다래요. 뭘 오직 2열 영어만 대비해 와? 남들도 대비했지. 근데 저만 일관되게 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야. 유튜브가 참 좋다니까. 유튜브가 참 좋아. 왜? 21년, 22년, 23년, 24년 해설 강의들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됐어요? 매해 바뀌어요. 매해 말이 바뀝니다. 됐어요? 소위 공시 영어의 정도를 걸었다 하는 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맨날 말이 바뀝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험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가네? 그럼 말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데 절로 가네? 그럼 말을 바꿔야지.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 대응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누가 한 명이
미친놈처럼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한 번도 말을 안 바꾸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저예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말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공무원 강사입니다. 왜 그러게 해요? 다양한 영어의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 바깥에서 공무원 영어를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기차가,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흔들려 이거밖에 안 보이죠. 밖에서 보면 아,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 영어는 이제 돈을 이만큼 썼는데 바꿀 이유가 없죠. 이걸로 확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어떻게 가지를 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대비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짧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이 저한테 써주셔서 이걸 봐주셨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공단기에서 라이브로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문제 해설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풀어주세요 하는 거가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댓글이나 또 저한테 뭐 따로 저희 카페나 아니면 수강욱이나 이런 데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릴게요. 이번에 꼭 합격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열입니다.